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지난 토 일요일에 발생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 충돌, 이거 이제 주요 언론의 이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서라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 충돌 사태 때문에 이제 일파만파 국민의힘당이 수렁에 빠졌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저께 오전 이 방송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지도력,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리더십이죠. 지도력이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위태하다. 그건 임기 초반부터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끝내 이런 일까지 발생해 버렸다.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사퇴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거친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는가? 두 사람이 그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 사이라면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면서 무슨 합의점을 찾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을 보내가 그만두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물러설 수 있겠느냐? 그 세 번째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종북주사파 세력의 본물, 밀려오는 걸 일단 막는 도구로 선택했고, 그리고 취임하다 보니까 이 과반수의 이재명 일당의 국회의 폭력적 사태에 막혀가 꼼짝달싹 못한다. 그러면 40총선거에서 과반을 반드시 획득해야 되겠다. 그래 한동훈을 선택했다. 잘 선택했다. 잘 나가고 있다. 이런 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기호 2번을 지지했던 무슨 혈연 관계가 있거나 대가를 받거나,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자리에서 오는 어떤 후광을 좀 입어보자고, 그래서 기호 2번을 찍지 않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랐고 한동훈을 그래서 응원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우리는 어쩔 것이냐. 사투를 섞었죠. 웃지 않어. 그 방송에 나간 그 오후에 충남 서천의 그 산과 화재 현장에 두 사람이 그 동시에 그 현장을 지켜보러 나왔어요. 미리 약속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1시간 반 가까이 같이 있었다. 지금 언론 보도로 드러난 것은 두 사람이 이 화해로운 분위기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정도지. 제가 보기에는 미봉, 여론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일단 만났으니까 좋은 얘기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 만남의 실질이 결합되거나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 털어내 버리고, 김건희 여사가 최모라고 하는 이 평양을 들락거리는 그 목사의 함정에 깊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 백이란 걸 받게 됐다. 그걸 연출하고 조작해낸 X들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를 이 누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접근했던 서울의 소리 방송,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게 저와 같은 유튜브인데 그걸 서울의 소리 방송의 기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기자라는 사람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관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의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님이라고 접근해가지고 전화로 5, 6차례에 걸쳐서 전체 약 7시간에 걸친 이 대화 내역을 녹음을 했는데, 이걸 보면 온갖 걸 후벼내가지고 비밀스러운 얘기, 함정에 걸린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그 중에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걸 짜집기 해서 이걸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는 좀 그 시기한 표현입니다만은 경박하다.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여성이다. 이런 걸 부각시키는데 1단계 성공한 그 서울의 소리가 이번에는 더 큰 함정을 만들고 300만 원짜리 백을 사가지고 그 목사를 시켰어.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로 전달하는 과정에 몰래카메라까지 이 사스 최호가 작동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 화면이 공개된. 그러니까 이 행위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죠. 제가 오죽하면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나자렛 예수도 그리고 석가모니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함정에 빠질 것 아니냐. 그리고 그저께는 제가 이 말을 미처 못했는데 시청자들도 분명히 제 말씀을 드리면 이 몰카에 찍힌 그 선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은 그 행위는 우리 법에, 형사법에,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에 김건희 여사를 사법 처리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로는 그 행위를 이렇게 처벌할 수 없는 그 무죄다, 이게 무죄. 그러니까 범죄라고는 그것이 볼 수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는 그 점은 우리 자유롭다. 그러나 다만 그 최목 사람자가 종편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대통령 부인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 이게 사람 복장 터질 일이지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함정을 봐서 시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촉발된 이 사건이 국민의힘당 윤석열 정권의 주요 정책이나 공약사항이나 중대 노선을 두고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다, 이거. 순전히 대통령 부부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그 소속 위원 그 사이에 국민 눈높이에서 이 백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입장 차이. 다시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그게는 김경률 회계사를 포함해갖고 이걸 국민에게 경위를 밝히고 공개 사과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여기에 반발했다. 반발하는 심리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름을 들면서 이걸 김건희 여사와 비유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의 황후로서 그러니까 호사방탕한 걸로 알려져가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여성인데 이걸 김건희 여사와 비교했다. 이건 정말 지나친 일이다. 그렇게 비유할 일이냐.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유력 신문사의 유명한 여성 농객이 이 사건을 두고 나폴레옹 황제와 황제의 부인 조세핀 황후와의 관계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등치해서 조세핀 황후의 호화방탕한 것, 조세핀 황후가 남편인 황제를 완전히 압도한 이걸 비유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주 농객들이 그 여성 논설위원의 이 나폴레옹과 조세핀 관계 이걸 많이 인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귀에 들린 이상 이게 대로하고 격분하고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심경에 이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두 분은 국가 최고 권력자인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고 한 분은 그 국가 원수인 부인으로 영부인이라고 호칭 대우해주는 부인.
그러니까 부부는 일신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다 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 가방 수수 행위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목사의 그 악담, 악귀 같은 그 말, 대통령 부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식으로 선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악귀 같은 얘기, 바로 그 점. 국민은 대통령 영부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불법하거나 음습하거나 음성적인 선물이나 이런 걸 거래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기에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함정을 파서 거기에 걸린 일이라 하더라도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이건 내 실수였다라든지 이렇게 사과하고 해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낙동강 벨트의 경상도 지역의 민심은 어떠한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이번에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한 수도권 이 부동층의 미세한 표 갈림의 그 폭을 쥐고 있는 그 유권자층에는 이게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게, 그것은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당에 불리하게, 그것은 결정적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팀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 이 일을 어쩌냐. 그래서 저는 3주일 전서부터 공개 사과해야 된다. 경위를 설명해야 된다. 이 악랄한 함정에 빠진 경위를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말씀을 해야죠.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데 속임수에 당하지 않겠다는 그 결의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이랬더니 댓글 중에 강력히 항의하는 댓글이 있어요. 아마 제가 면전에 있으면 저에게 딱이라도 때릴 듯한 그런 이 댓글이 있어요. 뭔가 하면 당신 미쳤나? 당신 말대로 사과하는 순간 야당의 원하는 프레임에 걸려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악랄한 좌파, 더 나아가 민주당 그 일파의 폭력적 세력의 그 프레임에 이미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탈출하는 방법으로 경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내가 앞으로 이게 실수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어찌하여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완전히 죽는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느냐. 시청자 여러분, 이 순간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의 심정은 착잡하고 정말 이것이 잘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불행하게도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7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등극했는데, 이 앞에 6사람의 대통령은 결국은 그 임기 말을 좀 거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비극적으로 임기를 끝냈다.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임기 1년 정도 남겼을 때 각기 그 소속 정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야당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 결의까지 당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의는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처지에 속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처지에 속했는데, 이 두 사람은 각기 특검에 의해서 구속수사를 내가 몇 년씩 옥살이를 했다.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끝냈지만은 그는 임기 후반부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북한에 의한 피살 사건 등을 선도해서 지휘했다라고 하는 혐의의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임기를 끝냈고, 이 부분은 언젠가는 빠른 시일에 이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인이 호화 옷값 수백 벌을 국고에서 횡령해가지고 이걸 구입했다라고 하는 혐의까지 곁들여가지고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의 대통령들이 좋게
청와대를 떠나지 못했다. 그런데 그 6사람의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거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은 낙선 경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이 민심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걸 그걸 투철히 알고 청와대에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부인들은 김정숙 여사를 빼고는 전부 은둔 생활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중에 2분의 영부인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이게 남편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니다가 린치를 당한 그 대통령 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민심이 호랑이 같다 하는 걸 다 느끼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거 비극적인 임기를 끝냈다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1년 반 만에 이런 명품백 사건, 몰카 사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줍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이것이 어줍지 않은 일이 아닌 것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민심에 근접해서 숙달되고 훈련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사람이니까 그런 특수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대통령 부인들보다도 높았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없애버린다? 아니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보고 굴복하라? 아니지요. 이거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와 거기 김경률 회계사와는 관계없이 이쪽에 이게 악랄한 함정에 빠졌다. 그래서 받은 것이 실수다.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사과지요. 사과지요. 끝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대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성이 부족했다 하는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대담한 분입니다. 용기 있고 자신 있는 자가 사과와 사죄를 할 수 있다. 비록 내가 한 가지 잘못이 분명한데도 사과 사죄할 때는 나에게 10가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최고 지도자는 그것이 용기와 자신감에 바탕을 둘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범하다. 용기 있다.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부인의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범하게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